22년 전 국가로부터 전사 통보를 받은 아내. 아들 하나 키우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온 노년의 살. 그런데 죽었다던 남편이 수천억 재벌이 되어 돌아왔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서울 동대문구의 낡은 골목. 12월 중순 이른 아침 찬바람이 골목 어귀를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40분. 아직 가게 문도 열리지 않은 그 골목에 커다란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헤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대한 67세. 사람들은 그를 대한글로벌 그룹의 회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5개 나라에 걸쳐 건설과 물류, 무역을 아우르는 수천억 규모의 기업. 그 기업을 맨손으로 일군 사람. 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오수님의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대하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던 그 길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집을 나서던 날 아침, 아내는 이 골목 끝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 터진 지뢰 폭발. 의식을 잃고 적군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국적도 모두 지워진 채로 살아야 했던 세월. 국경을 넘고 또 국경을 넘어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낯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 손과 아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강대하는 골목 안쪽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50m 앞.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갑, 낡은 운동화, 낡은 점퍼. 리어카에 실린 폐지 더미가 출렁일 때마다 할머니의 허리도 함께 출렁였습니다. 강대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걸음걸이가 낯익었습니다. 손목을 꺾는 방식이 낯익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22년 전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수님. 그 이름이 목구멍에 걸려 소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강대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잠깐 멈추더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 구역이에요. 다른 데 가세요. 강대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22년 만에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아내가 건넨 말은 고작 이 한마디였습니다. 강대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님씨 나야. 오수님 65세는 리어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수님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내가 강대한이야. 그 순간 리어카가 멈췄습니다. 오수님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따뜻함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날이 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함부로 대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나라 위에 죽었어요. 국가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22년 전 4월이었습니다. 전사 확인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종이를 지금도 집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미 고인의 것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대하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도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강민준 40세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작업복 차림에 목에는 안전조끼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어머니를 찾아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곁에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오수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강대하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날 때 볼 수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수님의 뱃속에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던 그 아이가 이제 중년 남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다. 강민준의 눈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사하셨어요. 그는 낯선 노인과 어머니 사이에 몸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등 뒤에 두고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일일이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강대한이 내민 여권에는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KANG DAE-HAN. 민주는 의심의 눈으로 여권을 살폈습니다. 발급 국가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사진과 얼굴이 22년 세월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대한은 순순히 동행에 응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사정이 확인되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강대한의 수행비서 권성철이 달려왔습니다. 기업 법무팀 변호사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강대한에게는 한국에 남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강대한의 형, 강대복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파출소 앞까지 나타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둘과 여자 하나. 삼촌이 살아계시면 저희 목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파출소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준이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무슨 몫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기자 한 명이 파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수님은 파출소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을 뒤져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종이 전사 확인서였습니다. 22년 전 국방부 직인이 찍힌 그 종이를 수님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이게 진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포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목에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수님은 종이를 다시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뉴스 메인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22년 만에 귀국한 수천억 노인, 가족에게 사기꾼 취급받아.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중이라는 경찰 발표를 인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재산을 노린 가족 사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짜 같으면 처음부터 DNA 검사 요청했겠지 라는 글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강대한 글로벌 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7% 하락했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는 회장 대행 체제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준의 직장 동료들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반응부터 진짜면 어쩌냐는 말까지 쉬는 시간 내내 민준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수님의 폐지 구역 이웃 할머니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 슈퍼 앞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군댔습니다. 글쎄, 사기꾼한테 속으면 어떡하려고. 그 나이에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묵묵히 끌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찾아온 것은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대한이 묵고 있는 강남구의 서울온도 호텔 로비. 민준은 프런트에서 방 번호를 물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0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대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변호사도 돌려보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흉내 낸다고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강대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고 내려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내 아이에게.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아이에게 전하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강대한이 입대 전날 밤 써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아내 수님의 낡은 오르골 안에 숨겨두었던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더 작았습니다. 종이 위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님이만 아는 것, 오르골 안에 같이 있는 열쇠는 어디로 가나?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수님이 오르골을 선물하면서 남편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오르골 안비밀 칸에 열쇠가 있는데 무슨 열쇠인지 맞히면 소원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강대한은 끝내 맞히지 못했고 그 열쇠가 어디 문 열쇠인지는 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종이를 읽고 눈을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입대 전날 밤 아무도 없을 때 써서 오르골 안에 넣어뒀다. 민준의 목이 잠겼습니다. 오르골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머니 방 화장대 위에요.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강대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 보면 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화장대 위 오르골을 가져와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오수님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 오르골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판을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작은 열쇠 하나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바로 민준이 호텔에서 본 편지에 같은 짝이었습니다. 같은 손글씨였습니다. 내 아이에게 라고 쓴 부분까지 동일했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쓴 거예요. 이 편지 그분이 갖고 있었어요. 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르골에 태엽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선율이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가 끝나갈 무렵 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서울온도 호텔 1507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대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오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솜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오르골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님의 아랫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제 구역이라고 했어요. 당신 냄새가 났거든요.
강대한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온 사람이 그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그만 무너졌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랐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틀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민중과 강대한은 부자 관계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서도 확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포로 관련 기록이 재검토됐고 강대한의 귀환은 공식 생환 기록으로 정정됐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던 조카 강태성 30대 초반은 강대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기업 이사회는 회장직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주가는 사흘 만에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강대한은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강민준을 경영 수업 후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전사 통보를 받은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며 대한글로벌 그룹 지분의 30%를 재단 자산으로 출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에는 오수님이 앉았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나란히 동대문구 그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강대한이 내렸던 골목. 수님이 리어카를 끌고 있던 그 길. 수님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구역이에요. 다른 데 가세요. 강대한이 웃으며 그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싫어. 나도 여기 살았는데. 골목 끝에서 민준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란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냥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골목을 나섰습니다. 22년이 지나 세 사람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